이제 본격적으로 안전한 토론에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라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유엔에서 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169개의 목표가 있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뭐냐? 통제와 그다음에 뭐예요? 통제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감시를 강화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일들이 있는 데 지금 보면 지금 위원장님 뒤에 보이는 17가지가 있을 겁니다. Sustainable 뭐 Development Goals 해가지고 SDSG 17가지. 이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현님이 한 주간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모든 것들, 뭐 모든 분야를 다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SDG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여기 그 17개의 목표, 그것들을 보면은 그 목차들을 보면은 어, 틀린 말이 없죠. 빈곤을 퇴치하겠다니까 좋네. 그리고 뭐 기아 종식하겠다니까 좋네. 그쵸? 1번이 빈곤 퇴치, 뭐 2번 뭐 기아 종식, 뭐 그다음에 뭐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건강 웰빙. 뭐 그리고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건데 뭐 품질 교육이 아니라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한다. 4번은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제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그것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빈곤 퇴치는 보면은 중앙 집권적 통제하에 전 세계 부의 재분배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똑같이 가난하다. 이들이 빈곤을 퇴치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들이 모두가 다 가난해지고 모두가 빈곤해지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 부를 독차지하고 이것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말하는 당신은 당신은 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지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부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지 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집이 됐든 차가 됐든 그렇죠? 근데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그것은 부가 아니죠, 사실은. 종속되는 것이죠. 나에게 무언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나에게 집을 렌트해주는 집주인에게 종속되고, 나에게 차를 렌트해주고, 그렇죠? 나에게 어떤, 어, 음식 같은 것을 배급해주는 어떤 주인에게 종속됩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아 종식, 이들은 기아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아를 없애려면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필요하다 하면서 스마트 농업 같은 것을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자 이런 것들은 가뭄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받지 않겠죠.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실험실에서 가짜 음식 같은 것. 자, 그래서 이들이 그 강릉에서 뭐 가뭄 같은 게 일어났다. 기후 위기를 계속 떠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풍작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미래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드는 가짜 고기 먹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자.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 바를 먹자. 자,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어떤 공포라든지 어떤 위기감을 조성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이유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은 아까 전에 기아 종식은 그런 식으로 갈 것이고 이제 이제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여기 지금 건강과 웰빙 이렇게 써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건강을 어떤 지금의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나 백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솔직히 여기 우리 줌 토론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헬스케어 같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헬스케어나
어떤 보건 의료 막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왠지 WHO 이런 애들이 백신을 강제할 것 같고 어떤 화학성 약물을 우리한테 주입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정확히 맞으신 겁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강은 우리의 건강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들은 어떤 계속 우리의 건강을 위한답시고 백신, 이 필수 접종 백신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한국 정부나 한국의 보건당국이나 한국의 관료들, 전 세계의 관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답시고 계속해서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 오라클 CEO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암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해서, 이 사람이 암에 걸릴지를 예상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백신을 맞히겠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UN 이 SDG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여기 목표 3에 있는 것이고 그 목표 4 양질의 교육 이게 양질의 교육입니다. 품질 교육이 아니. 근데 양질의 교육하니까 뭔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높은 교육 수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의 의미를 알죠? 세뇌 교육. 그렇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리고 주입시키고,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그들의 어떤 이념을 주입하는. 자, 그래서 역사도 이들이 마음대로 제작성하고, 그리고 이 순종적인 디지털 시민 교육. 지금 뭐죠? 그 동사무소라고 하나요?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은 무슨 주민센터라든지 자 이런 데 보면은 노인들을 위한 무슨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을 잘 못 쓰는 노인들에게 어떤 걸 하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노인들이 뭐 자동이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은 디지털을 안 배워도 됩니다, 사실. 아무런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근데 이 노인들이 시대에 뒤처진다 하면서 디지털 교육을 시키려고 하죠. 왜 디지털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디지털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죠. 비판적 사고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하에서는 모든 것을 검열할 수 있습니다. AI 검열 봇을 이용해서. 자,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반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지털 하에서는 집회도 없습니다. 원천 차단됩니다. 뭐 어떤 저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저항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의 생체 정보를 바로 모니터링해서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은 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성평등을 이유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가족 체제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래서 LGBTQ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 자 이것이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음 6번은 이제 깨끗한 물과 위생. 이거 물을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물 부족. 물 부족 국가, 우리도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이것도 이들이 유엔의 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지구에 지구 면적보다 훨씬 많은 것이 물입니다. 물. 물이 부족할 수가 없겠죠. 이들은 근데 계속 물이 부족하다. 뭐 바닷물은 식수가 아니지 않냐.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 정화 작업을.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물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이 물을 소수의 집단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사유화된 물 접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청정한 물, 이 청정이란 말이 들어간 것, 위생이나 청정은 그것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위생이란 말이 그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 깨끗한 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이들이 관리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어떤 이런 수역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CCTV에 의해서 차단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안면 인식, 디지털 아이디가 활성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7번은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이것도 이제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 거짓말이죠. 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려는 것이 화석 연료를 금지하는 것.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뭐 2030년까지 다 없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 이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그들의 전력망 어, 하에서만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 발전, 자 이것들은 스마트 그리드와 연결이 됩니다. 화석 연료는 이 스마트 그리드에 연결돼서 그 우리의 연료를 제한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 왜 록펠러가 어 알코올로 가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사장시키고 왜 이 휘발유 그리고 이 어떤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연료를 채택했겠습니까? 자, 그때는 이제 석유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었죠. 자, 하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의제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비효율적인 어떤 태양광이나 이들이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에너지를 썼을 시에는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지금처럼 전력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루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것이다. 뭐 1시간 쓰고 좀 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사회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더 쓸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들이 계급제로 나누어 가지고 에너지를 배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8번 적당한 노동과 경제 성장 돼 있는데 어 사실 노동력 자체는 거의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노란 봉투법도 지금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눈으로 보이는 사건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이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정답이 없다. 정답이 있다.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부림이 일어났다. 내지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교통사고나 칼부림을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노랑봉투법 이것이 막 문제가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봐야 된다. 무언가를 이들이 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 SDG와 다 연결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이런 투쟁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비정규직 철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하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이 SDG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끌려가는 것이죠. 어떤 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런 노동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노동 계층들을 없애고 그 일자리를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일자리 그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뭐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일자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편적 기본소득, 자, CBDC나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아이디와 연계된 그 디지털 월렛으로 지갑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돈 외에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통해서 직업군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 소득을. 그렇게 완전히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은 그런 것이고 9번은 산업혁신 및 인프라. 이것도 약간 말만 보면 이 제목만 보면은 좋아 보입니다. 산업을 혁신하고 뭐 인프라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화나 이런 혁신, 자, 이것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이런 기술들을 이식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가뭄이나 뭐 산불이나 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을 시에 이런 가뭄이나 산불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서 AI 감시 체계,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 이것이 가뭄이나 산불을 감시하겠습니까? AI가? 드론이? 사람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명분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는데, 최종 통제 대상은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안면인식, 이게 전면감시라는 것은 아마도 이 안면인식이 잘못 인식된 것 같은데, 안면인식, 그리고 5G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안면인식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AI가 통제하는 이런 스마트 시티.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등 감소. 평등이 없어지니까 좋네. 이 제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평등하게
이 기준 자체가 기준점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평등의 기준이 모두가 못 살고 모두의 삶이 불만족.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못 살고 모두가 노예가 되는. 그래서 이들이 빌 게이츠나 아까 말씀한 뭐 제프 베조스 아니면은 뭐 레리 핑크 이런 소수의 극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10번이 그렇고 다음 넘어가 주시면은 11번은 이제 뭐 이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이 도시 안에서 뭐 지속 가능한 이제 어떤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15분 도시처럼 사람들을 가두겠다라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5분 도시, 지오 펜싱, 그리고 뭐 기후 봉쇄, 뭐 농촌 생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지출이나 소비나 아니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의식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다 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이런 사회를 도시를 말하는 것이겠죠 12번은 책임감 있는 무슨 소비 및 생산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속 가능한 생산 패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농촌에서 일할 때는, 어, 어쩔 때는 풍년이 들면은 많이 수확하지만은, 뭐 흉년이 들면은, 이 농사가, 어, 좀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배급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와 생산을 하는 주체들도 어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다. 소비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배급을 받는다. 탄소 배출권에 의해서 탄소 배출권을 개개인에게 다 주게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AI가 승인을 했을 시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그 제가 알기로 영국인가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분증 같은 것을 댔을 시에 통과가 되면 이렇게 열리고 어떤 이 그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 지금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우리가 빼가지고 사지만 나중에는 이게 얼마 안 있어서 바뀌게 됩니다. 한 2030년 이후에는 바뀌겠죠. 이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이디를 갖다 대야 됩니다. 어, 내가 탄소 배출권이 충족이 돼야지만 그게 열리고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 수 없게 되고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기후 행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후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기후정의 막 얘기하고 뭐 기후 행동 기회 소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유엔의 SDG에서 따온 겁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 무슨 뭐 정의당이니 이런 애들이 기후행동이니 기후정의니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런 단어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말은 유엔에서 다 만들어진 말들을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한국에 있는 NGO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소수의 정당들, 녹색 정당들 이런 애들한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뭐 시위도 하고 어떤 것도 조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도 지원하겠죠. 뭐 이런 자 그래서 이 기후 행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이런 선정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지구가 망해가고 있다. 계속 더 이상 방치하면은 안 된다. 지금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죠. 공포 마케팅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어떤 사업장, 어, 어떤 버스 회사인데 전기 버스가 아니라 내연기관 차들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기후 범죄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하게끔 독려하는 겁니다, 유엔이. 이런 기후 선동가들에게. 자금은 지원하겠죠, 물론. 자, 14번. 물 밑에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해양 및 그런 해양 생태계, 뭐 해양 자원의 어떤 보존,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하게 이런 어떤 그런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자. 이 좋은 말이죠. 제목만 보면은.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양에서 어부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이 해양, 이 바다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가지게 돼서 민간 어떤 어선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디지털 아이디 같은 것이 다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검문소 같은 데서 바리케이트 하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통과된,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하면 통과가 되겠죠. 빌 게이츠가 자기 보트를 가지고 나갈 때. 일반 어떤 어선이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실제 벌어지는 이 추진되는 의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15번 지상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상 생태계. 그래서 뭐 숲이라든지 이런 산 우리가 뭐 국립공원 같은 거 있겠죠. 그런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못 가게 됩니다. 등산도 못 하고 어떤 숲에 가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고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거길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신용 점수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결점이 없어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들만 그곳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스마트 시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목표의 제목을 보고서 이들의 의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6번, 사실은 이 16번이 여기는 지금 평화, 정의, 뭐, 그리고 강력, 다양한 기관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DEI인가 해가지고, 뭐, 포용성, 뭐, 다양성, 뭐 형평성, 이런 것들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만 보면 좋죠. 포용성, 다양성, 뭐, 그리고 뭐 형평성. 다 좋은 말이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용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도 포용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한테 자궁경부암 백신 맞히는 것. 자, 이런 것도 포용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그러니까는 약자들을 보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약자가 되게끔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양성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이 말들로 어떤 용어를 이용해서 이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래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들이. 평화라고 어떤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지금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이 투입해서 군대가 이렇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범죄 상황을 막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은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은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 나다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자 그렇게 경찰 국가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찰들은 정부의 말을 따르겠지만 결국 이 경찰들도 사라지게 되겠죠. 필요가 없어지겠죠. AI 통제 사회에서 사람 인력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다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 같은 것을. 자, 그래서 AI가 직접 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인터넷상에서 어떤 말을 쓰게 되면은 바로 AI 알고리즘이 검열하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폭발물 같은 거 팩스로 날라오고 누가 인터넷 게시글에다 이렇게 올리죠? 이게 폭발물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 글을 올리는 사람, 자,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런 글이 올라갔을 시에 AI가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으로 검열을 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고 바로 드론이 날라와서 그 사람을 사살하게 될 수 있는 뭐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자, 이 AI 알고리즘 검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써줘야 됩니다. 이것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어떤 말, 폭발물로 어디 고등학교를 폭파시키겠다라는 말. 자, 이런 말을 써주면은 이들이 하려는 의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6번은 이 AI 알고리즘을 위해서 완전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범죄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 AI 검열을 위해서는 어떤 인터넷상에 어떤 글을 쓰는 것, 자, 이것을 실시간으로 검열하는, 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째 마지막, 이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글로벌 파트너십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국가 간의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그런 협력보다는 어, 민간 회사들과 어떤 특정 정부와의 협력. 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제르인가 어디? 기억은 안 나는데 니제르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디지털 IT 시스템을 미국의 어떤 민간 기업하고 이렇게 뭐 계약을 맺은 것, 자, 이것을 본 것 같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AI 어, 법률 그런 입법 기구, 자, 이런 것을 만드는데 당연히 민간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과 공공을 넘나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이 글로벌 기업들,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뱅커들, 은행이라든지, 여기에는 기존의 은행과 투자운용사들, 블랙록이나 뱅가드도 포함될 것이고, 빅테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막 이런 기업들, 그리고 팔란티어가 요새 떠오릅니다. 이 팔란티어 같은 이런 기업들. 자, 그리고 제약회사, 화이자나 이런 기업들. 자, 그리고 NGO.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주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된다. 근데 사실 이 17번은 지금 거의 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나 관료 이런 것들은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를 예를 들자면은 이 제약회사와 빅테크, 자, 이런 데가 완전히 장악했다. 그들이 어떤 결정권이 아예 없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어떤 그 민간 기업들이나 은행가들에게 장악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용 보셨죠? 한국은행 총재 누구 만났습니까? 서클의 총괄사장. 서클 뒤에 블랙록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형태로 나와서 뭐 CBDC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한국은 이미 이 17번은 어느 정도 돼서 이 글로벌 기술주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었다. 한국은 이제 나머지 것들이 그래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번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거를 제가 좀 풀어드린 건데, 17가지를 이것에 하나하나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개념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좀만 찾아서 이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구글이나 이런 데 치시면 이 PDF 파일 같은 것이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 번역기를 돌려서 좀 봤는데 그것만 봐도 이들이 뭘 하려는지 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AI나 디지털이나 어떤 기술주의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면은, 이들이 뭘 하려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하겠죠. 일반 사람들은. 기술이 진보하니까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진보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인류를 완전하게 노예로 만들고 통제하기 위한 이들의 목표이고, 자,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향해서 전 세계가 같이 발맞추어 달려가고 있다.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물론 어떤 당사자들 간의 어떤 유발시키는 쪽이 있고 그거를 억제하려는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을 외치면서 나오는 자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득을 보려는 자신들의 어떤 의제를 달성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딥스가 그런 자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양쪽에 어떤 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쪽을 다 컨트롤하면서 그들끼리 어떤 분쟁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벌어진 무언가를 하려는 자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했을 시에 관세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상에서는.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디지털 아이디와 뭐 어떤 감시 사회, 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시스템도 이제 디지털 아이디, 자,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이 17가지 목표는 다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번역된 거 말고, 구글로 번역된 거 말고, 이렇게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보게 되면 좋은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 발표할 때 이제 그 끝부분에 그는 유엔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발표한 걸 갖다가 그 번역본 말고, 번역은 했긴 했는데 매끄럽게 번역된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말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진짜 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진행되고 있고 서구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먼저 하면 한국은 며칠 뒤에 그대로 비슷한 걸 또 따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기화를 맞춰가지고 지금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요즘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 조지아 가이드 스톤에 있던 것처럼 뭐 어떤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인구의 뭐 90%를 줄인다, 죽여야 된다. 과연 죽이기 위함일까? 죽이는 방법이 되게 편한 게 많은데 백신에 아예 고약한 백신을 집어넣어서 싹 다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톨리늄 같은 화학 물질을 갖다 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맥없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결국은 이들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백신 피해자들이 정은경인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왜 우리에게 뭐 이런 백신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정은경인가 그 사람이 이랬어요. 당신들이 선택했잖아요. 이 얘기를 그들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들의 본심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뭔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고 선택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언제 강제로 했냐? 당신네들이 선택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 천박한 목숨은 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천박한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잃어버리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가이드스톤에서 5억을 남기고 싹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거를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의 문제였나를. 근데 전 요즘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생명을 뺏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모두에겐 혼이라는 공통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소울이라고 얘기하죠. 영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에게 혼이라는 소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울의 구성 요소, 이걸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울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의식과 에너지입니다. 의식과 에너지. 근데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의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에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물질 세상에서 형성된 그 구조물인 에고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의식이 지금 작용을 하지가 않아요. 의식의 큰 작용이 뭐냐면 자각입니다. 내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자각하고 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이 자각이라는 의식이라는 능력을 쓸 수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태화되는 것 같습니다. 태화. 그래서 저는 조지아 가이드 스톤에 있는 5억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한다는 게 실제
그 천박한 육체적인 생명을 제거한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금 80억이라면 75억의 인구의 의식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루어 보아 과학, 의학,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어떤 문화, 각종 뭐 그리고 이런 걸 모두 동원해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그들의 의식 그 혼은 의식과 에너지로 돼 있잖아요. 의식과 에너지. 그 에너지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 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 얘기가 뭐냐? 혼이 소멸될 수 있는 그들은 그런 방법을 저는 개발했다고 보거든요. 알고 있다고. 그게 의학을 통해서 백신으로 그 안에 나노 파티클로 5G나 6G 같은 걸로 과학으로 그밖에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OSS나 CIA나 다르파나 이런 것에서 만든 과학적인 것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모든 문화 콘텐츠가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의식을 파괴하는 문화 콘텐츠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의식을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혼이 소멸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우주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믹 몽타니에가 아니 다 맞았는데 2050, 25년 안에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긴 뭘 죽어요. 버젓이 잘 살고 있고 일부만 죽었는데 일부는 고통당하고 그렇다면 과연 조지아 가이드스톤에 5억 명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인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의식의 소멸, 곧 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혼의 소멸과 의식의 소멸은 뭐냐? 내가 의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뭐 지속 가능한 뭐 개발 목표를 해서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데 사람들은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거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정신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